2025년 11월 14일에 발표된 SK바이오팜의 3분기 분기 보고서. 오늘 저희가 정말 작정하고 파헤쳐볼 자료입니다. 이게 페이지 수만 해도 거의 200쪽에 달하는 정말 웬만한 책 한 권 분량이더라고요. 보통 이런 방대한 자료 앞에 서면 좀 막막하잖아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저희 목표는 이 숫자와 텍스트의 숲속에서 이 회사의 진짜 스토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청취자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바로 그 질문. 그래서 SK바이오팜 지금 뭘로 돈 벌고 있고 앞으로는 뭘로 먹고 살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저희가 확실하게 찾아드릴게요. 미리 힌트를 좀 드리자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세노바메이트라는 단 하나의 뇌전증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보고서 첫인상부터가 아주 강렬합니다.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5,124억 원, 여기에 영업이익이 1,576억 원. 와, 정말 훌륭한 실적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속내입니다. 전체 매출의 96.1%, 그러니까 거의 전부가 방금 말씀하신 그 세노바메이트라는 약 하나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회사가 지금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또 동시에 얼마나 한 우물만 파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건 강점이자 동시에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놀라운 약의 성공 스토리부터 시작해서요. 이들의 아주 영리한 글로벌 사업 방식, 그리고 그 결과로 재무 상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두가 궁금해하는 다음 카드는 무엇인지까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핵심, 회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아니 정말 숫자가 좀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3분기까지 번 돈 5,124억 원 중에 4,924억 원이 이 약 하나라니. 다른 약인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암페톨은 보니까 고작 76억 원, 1.5%에 불과하거든요. 이건 뭐 세노바메이트가 아니라 그냥 SK바이오팜 그 자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보고서를 보니 미국에서는 엑스코프리, 유럽에서는 온투주리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네요. 도대체 어떤 약이길래 이렇게 시장을 휩쓸고 있는 건가요? 그게 바로 SK바이오팜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보고서에 회사의 경쟁력 파트에도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핵심은 바로 발작 완전 소실 효과입니다. 기존 약들은 보통 뇌전증 환자의 발작 횟수를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세노바메이트는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먹은 난치성 환자 중 최대 21%가 발작이 아예 완전히 멈추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잠시만요. 발작 횟수를 그냥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발작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비율이 그렇게나 높았다는 건가요? 와, 그건 정말 게임 체인저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기존 치료제들의 발작 완전 소실률이 한 0에서 6.5% 수준이었던 걸 생각하면 거의 혁신에 가까운 수치죠. 의사와 환자 입장에서는 가장 원했던, 하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그 미충족 수요, 언맷 니즈를 정확히 꿰뚫은 겁니다. 이 강력한 약효를 무기 삼아서 지금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거고요. 2019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FDA 승인을 시작으로 유럽, 캐나다를 거쳐서 2024년에는 홍콩, 이스라엘까지 주요 시장 도장 깨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하나의 확실한 무기를 딱 만들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군요. 네, 가치를 계속 키우고 있어요. 보고서의 연구개발 현황을 보면 기존에는 성인 부분 발작에만 쓰였는데 이걸 소아 부분 발작, 그리고 전신 발작으로까지 사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우물을 파더라도 아주 깊고 넓게 파고 있는 거죠. 하나의 약으로 시작해서 그 가치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전략이군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이 회사의 사업 방식도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산 설비 부분을 보니까 당사는 자체 생산 설비가 없고 외주 위탁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뭐 SK바이오텍이나 캐나다 회사에 생산을 맡긴다는 건데 신약을 만드는 회사가 자체 공장이 없다는 게 좀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판매 방식은 더 흥미로워요. 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어렵다는 미국 시장은 직접 뛰어들어서 팔고 다른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은 다른 회사에 판매권을 넘기는 그런 기술 수출 계약을 맺는 걸까요? 보통은 반대로 하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두 가지가 SK바이오팜의 영리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먼저 생산 방식은요. 반도체 업계의 팹리스 모델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공장을 짓는 데 돈과 시간을 쏟는 대신에 그 리스크를 피하고 회사가 가장 잘하는 연구개발, 즉 R&D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이죠. 아, 생산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우리는 신약 개발에만 올인하겠다. 그런 거군요. 그럼 판매 방식은 왜 그렇게 지역별로 다른 건가요? 그건 정말 치밀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판매 경로 섹션에 그 힌트가 숨어 있어요. 미국에서 뇌전증 같은 중추신경계, CNS 질환을 전문으로 보는 의사가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미국은 워낙 크니까 수십만 명은 되지 않을까요?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고혈압 같은 일반 만성질환 의사는 20만 명이 넘지만 뇌전증을 전문으로 다루는 신경과 전문의는 약 1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시장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타겟으로 해야 할 의사 수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거군요. 고혈압 의사는 20만 명인데 뇌전증 전문의는 10,000명밖에 안 되니까 한 80명에서 120명 정도의 소수 정예 영업팀만으로도 충분히 미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군요.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시장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를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미국 시장은 다른 회사와 이익을 나눌 필요 없이 자회사인 SK 라이프 사이언스를 통해 직접 뛰어들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반면에 유럽이나 아시아는 나라마다 의료 시스템, 규제, 유통망이 전부 다르잖아요. 이걸 직접 진출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럴 바에야 각 지역에서 이미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강력한 파트너사랑 손을 잡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나오는 유럽의 안젤리니 파마, 일본의 오노 약품공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아에스티 같은 회사들과 계약을 맺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SK바이오팜은 큰 초기 투자 비용이나 위험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계약금과 마일스톤, 그리고 앞으로 약이 팔릴 때마다 계속 들어오는 로열티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이죠. 미국에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나머지 지역에서는 로리스크 미들 리턴, 아주 영리한 투트랙 전략입니다. 미국은 직접, 나머지는 파트너와 함께. 정말 계상된 전략인데 이게 정말 돈이 되는 전략인지 궁금해지네요. 이 똑똑한 전략의 성공이 보고서의 재무제표, 즉 회사의 건강검진표에도 숫자로 증명되나요? 제가 몇 가지 숫자를 가져와 봤는데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자산이 약 1조 3억 원, 부채가 3,404억 원, 자본이 6,894억 원입니다. 그 숫자들 안에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부채 비율인데요. 쉽게 말해 내 돈 대비 남의 돈, 즉 빚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2024년 말에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이 80.6%였어요. 그런데 불과 9개월 만인 2025년 9월 말에는 49.4%로 뚝 떨어졌습니다. 와, 9개월 만에 부채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요? 세노버메이트로 현금을 그야말로 쓸어 담아서 빚부터 갚아나갔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빚은 빠르게 줄이고 내실은 탄탄하게 다진 겁니다. 수익성 측면은 더 극적입니다. 불과 2023년까지만 해도 이 회사는 계속 적자를 내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회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보시다시피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만 1,576억 원을 기록하면서 완벽하게 흑자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인상 깊게 본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연구개발 비용 항목입니다. 아, 미래를 위한 투자 말씀이시군요. 네, 벌어들인 돈 대비 연구개발에 얼마나 썼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 23.9%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이 5%가 채 안 되는 걸 감안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건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금의 성공에 취해 있지 않고 벌어들인 돈을 다시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정리해보자면 재무적으로는 빚을 갚아서 아주 건강해졌고 수익은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고 그 와중에 미래를 위한 투자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아주 이상적인 그림인데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뭐랄까 마음 한편에 불안감은 가시질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매출의 96%가 단 하나의 약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이건 너무 위험한 외줄타기 아닌가요?
이 회사의 다음 성장 동력, 즉 제2의 세노바메이트는 준비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SK바이오팜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가장 잘하는 분야, 즉 CNS, 중추신경계 안에서 후속주자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진행 총괄표를 보면 카리스바메이트라는 신약 후보 물질이 눈에 띄는데요. 희귀 뇌전증인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치료제인데 현재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라 가장 기대가 크죠. 그 뒤로도 뇌전증, 집중력장애, 조현병을 타겟으로 하는 파이프라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요. 일단은 본업인 CNS 분야에서 계속 전문성을 살려나가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그림, 더 큰 야망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보고서의 향후 연구개발 계획 파트를 보면 이 회사의 가장 큰 전략적 변화가 드러납니다. 바로 기존의 CNS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암 분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항암 분야요? 아니, 뇌질환을 연구하던 회사가 갑자기 암을 정복하겠다니 이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잖아요. 비유하자면 F1 레이싱에서 우승한 팀이 갑자기 험지를 달리는 랠리 대회에 출전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엄청난 도전인데요. 엄청난 도전이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두 개의 차세대 기술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았는데 첫 번째가 RPT, 즉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PD, 표적 단백질 분해 치료제 기술이고요. 이름만 들어서는 너무 어렵네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RPT는 암세포만 정확하게 찾아가는 유도 미사일에 아주 작은 방사능 폭탄을 달아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거죠. 이를 위해 Full Life Technologies라는 회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했고요. TPD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기존의 항암제들이 암을 유발하는 단백질의 활동을 억제하는 방식이었다면 TPD 기술은 아예 그 단백질 자체를 분해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방식입니다. 와, 설명을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RPT는 암세포를 저격하는 스나이퍼 같은 거고 TPD는 아예 문제의 원인에 뿌리 뽑는 청소부 같은 개념이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TPD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SK Life Science Labs라는 연구소를 인수했죠. 정리하자면 세노바메이트라는 아주 확실한 현금 창출원, 즉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RPT와 TPD라는 최첨단 무기를 장착해서 CNS 전문 제약사로 넘어 글로벌 빅 바이오테크로 도약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정말 2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깊이 있게 그리고 아주 알차게 파헤쳐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SK바이오팜의 성장은 세노바메이트라는 압도적인 스타 신약 하나가 이끌고 있다. 둘째,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은 직접 공략하고 나머지 지역은 파트너와 손잡는 아주 영리한 투트랙 사업 모델을 가졌다. 셋째, 벌어들인 현금으로 빚을 빠르게 갚으면서 재무적으로 아주 건강한 체질로 변신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뇌 질환 분야의 성공을 발판 삼아 RPT와 TPD라는 식무기를 들고 항암이라는 더 큰 시장으로의 도전을 시작했다. 정리가 아주 잘 되었네요. 여기서 청취자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SK바이오팜은 CNS, 즉 뇌질환이라는 한 우물을 파서 연구개발부터 상업화까지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그 성공 DNA를 가지고 RPT와 TPD라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항암이라는 전혀 다른 그리고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청취자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과연 한 분야에서 통했던 성공의 방정식이 완전히 새로운 운동장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다음 행보에서 우리는 어떤 기술 제휴나 추가적인 M&A를 주목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SK바이오팜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